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 시작해서 벡터에서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절에 내적이라고 해서 벡터에 대한 연산 중에 벡터를 이제 곱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1.2절에서는 벡터에 대한 덧셈, 그리고 뺄셈, 이런 것들을 연산할 수 있다 정도였는데, 벡터를 그럼 어떻게 곱해서 연산을 할 것인가? 곱에 대해서는 3절, 4절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서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절을 마무리하고 삼각함수를 간단히 정리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면은 3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3절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삼각함수가 한 학기 내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여러분이 해야 나중에 뒤에서 또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정리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까지 벡터에서 했던 얘기들, 벡터의 성질 얘기했었고, 벡터 합, 그리고 스칼라배, 상수를 곱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리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u 더하기 v다라는 벡터가 있으면 삼각형의 법칙을 쓰든지 아니면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쓰면 벡터 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뺄셈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뺄셈을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뺄셈도 하나의 덧셈의 연장으로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자? u 더하기 마이너스 v라고 해석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v라는 벡터를 알고 있을 때 마이너스 v라고 하는 벡터는 길이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덧셈을 잘하면 뺄셈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u-v 벡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 v 벡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이 길이하고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이 벡터가 바로 마이너스 v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u 더하기 마이너스 v를 했을 때는 자, u하고 마이너스 v가 시작점이 일치하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평행사변형, 즉 각각의 벡터에 평행한 변을 하나씩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연결한 이 벡터가 바로 u-v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u라는 벡터가 똑같이 이런 모양이고 v 벡터가 이런 형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u하고 v라는 벡터 사이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어떤 형태냐면 u 벡터 더하기 이 초록색 벡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v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더하면 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벡터의 모양을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물음표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u 벡터 더하기 물음표 벡터 했을 때 뭐가 된다? v 벡터가 된다는 것을 삼각형 법칙으로부터 알고 있죠. 그러면 물음표는 결국 뭐가 될 것인가? v 마이너스 u 벡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그었을 때 물음표라고 해보자.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요? v 더하기 물음표 벡터가 u 벡터가 된다.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물음표가 뭐가 된다? u-v 벡터가 된다. 즉 우리가 원했던 이 벡터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벡터에서 이것들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 법칙을 사용하면 또 뺄셈을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물음표가 결국엔 u-v 벡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자, 평행사변형 법칙을 쓰나 삼각형 법칙을 쓰나 u-v 벡터는 방향이 일치하고 길이가 동일한 이런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삼각형 법칙을 쓰든 평행사변형 법칙을 쓰든 상관이 없고 본인이 편한 대로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뺄셈, 덧셈 이런 연산들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동일한 벡터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그려졌다고 해서 다른 벡터가 아니라 길이가 똑같고 향하는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벡터는 동일한 벡터죠. 물론 지금 그림상 살짝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두 벡터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의하면 지금 방향이 똑같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에 있는 벡터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사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벡터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뭐 실수가 됐든 뭐 유리수가 됐든 이런 것들의 성질이 존재하는데 우리 실수를 한번 떠올려 보면 실수의 성질에는 뭐가 있었나요? A 더하기 B를 했을 때 B 더하기 A랑 같다. 이걸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1번에 보면 벡터예요. 지금 볼드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다 벡터를 얘기하는데 A, B, C는 다 벡터고 C와 D가 스칼라다.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일반 상수, 실수라는 소리예요.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1번 그러면 실수에서 성립했던 성질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죠. 2번은 뭘까요? A 플러스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이 서로 같다. 무엇을 먼저 계산하느냐 괄호가 쳐져 있는 걸 우리가 먼저 계산하니까 무엇을 먼저 계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덧셈에서. 그러니까 2번은 결합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역시 실수의 성질이기도 하죠. 그리고 3번은 A 플러스 제로 벡터는 A다라고 되어 있는데 A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있어서 거기에 0 벡터를 더해주면 A 벡터,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성질도 우리 실수에서 생각해 보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에 더해도 그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게 이 0벡터라는 뜻이고 그죠? 그리고 4번은 A 플러스 마이너스 A는 0벡터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 마이너스 A 벡터는 A 벡터에 대한 뭐다? 역원이 된다. 덧셈에 대한 역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벡터는 항등원, 마이너스 A 벡터는 역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C는 상수라고 했고 A 플러스 B를 묶어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분배해서 CA 더하기 CB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분배 법칙이겠죠. 6번도 마찬가지 C 플러스 D라고 하는 상수를 A에 곱하면 CA 더하기 DA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7번은 CD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거기에 A의 스칼라배를 한 건데 C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빼고 D에 A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곱한 것과 계산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8번은 1A는 A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이라고 하는 스칼라는 곱하나 마나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8번도 성립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을 받고 8가지 성질이 존재하는데 이런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벡터를 모아놓은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벡터들이 이런 성질, 8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데 그런 모든 원소들이 모여 있는 집합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수 공간 역시 실수의 모든 성질들을 만족하는 실수의 모임을 우리가 리얼 넘버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것처럼 벡터도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해요. 벡터 스페이스는 다시 얘기해서 이 8가지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되고, 그 원소가 결국엔 뭐다? 각각의 원소가 벡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벡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이다라는 것이 벡터의 정의인 거죠. 우리 첫 시간에 벡터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다른 정의가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성질에 불과한 것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질로 기억하면 되고, 벡터의 정확한 정의는 지금 설명한 벡터 스페이스의 하나의 원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생각했기 때문에 성분으로 표현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A1, A2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성분이 2개 있는 것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벡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어서 이렇게 원소가 3개 들어간다면 이것은 3차원 벡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3차원 벡터란 얘기는 3차원 공간상에 그려지는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차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4차원, 5차원, 그리고 n차원까지 일반화했을 때 가능할까요? 우리 첫 시간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수학적으로는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3차원까지는 그림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그리고 성질들을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제 n차원으로 확장했을 때 모든 n차원 벡터의 집합을 Vn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2차원 벡터의 집합은 뭐라고 하냐면 V2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3차원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V3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하고요. 자, 그래서 A, B, C라는 것이 Vn의 벡터이다. 그러니까 n차원 벡터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C와 D가 스칼라일 때 이 8가지가 성립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1번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2번은 결합 법칙, 그 다음에 3번 항등원, 4번 역원, 5번은 분배 법칙, 6번도 분배 법칙이죠. 곱에 대해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2개의 벡터에 대한 합을 생각해 볼게요. 근데 A라고 하는 벡터는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A1, A2라고 해볼게요. B 벡터는 B1, B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둘을 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성분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1 더하기 B1, A2, B2가 되겠죠. 이렇게 둘을 더하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2차원 벡터 안에서 각각의 성분은 잘 보면 A1, A2, B1, B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일까요? 어떤 실수 값이겠죠. 실수라고 생각하면 A1 더하기 B1은 하나, B1 더하기 A1은 하나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교환을 한번 해봤고, 이 두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 B2 더하기 A2를 해봤어요. 상관없죠.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성분으로 분리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B1, B2 더하기 A1, A2 이렇게 분리되나요? 성분끼리 더한 걸 여기다 쓴 거니까 성분끼리 더한 것을 여기다 쓴 거니까 다시 재분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벡터죠. 그리고
이것의 이름이 A 벡터죠. 자, 그래서 결합 법칙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A가 서로 같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V2, 즉 2차원 벡터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n차원 벡터에서 증명을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증명이 바뀔까요? n차원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성분이 n개로 늘어나는 거겠죠. 3차원 벡터면 성분은 3개고 4차원은 4개일 거니까. 그래서 A도 B도 만약에 n차원 벡터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요 벡터는 A1, A2, 점점점 AN까지, 즉 n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벡터가 될 거고, B라고 하는 것은 B1, 그리고 Bn까지, 즉 n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A 플러스 B,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는 A1 더하기 B1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벡터는 A2 더하기 B2, 그 다음은 A3 더하기 B3 점점점 해서 마지막 성분끼리 더해주면 AN 더하기 B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절차는 다 똑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간 거고,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B1하고 A1 바꿔서 이거는 B1 더하기 A1이랑 같고 이 값은 B2 더하기 A2랑 같고 점점점 이 마지막 값은 BN 더하기 AN이랑 같다라고 본다면 자, 이걸 또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B1, B2, 점점점 BN이라는 벡터 더하기 A1, 점점점 AN까지 벡터 이렇게 해서 분리 가능하죠. 그래서 이 벡터는 B 벡터고 이 벡터의 이름은 A 벡터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표준 기저 벡터에 대해서 볼게요. Standard Basis Vector라고 되어 있는데 I라고 하는 것, J, K 이렇게 세 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래 그림에서 한번 보면 자, 왼쪽 그림에서 봤을 때 X축, Y축상, 즉 지금 2차원 평면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0이라고 하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즉 한 칸이란 뜻은 1까지를 의미해요. 여기 위치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X축을 따라서 오른쪽 방향인 이런 벡터를 우리가 I 벡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자, I는 벡터니까 두껍게 쓰고 성분이 어떻게 되죠?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벡터의 끝점, 즉 위치 벡터일 때 원점이 시점인 벡터 중에서 종점의 위치는 지금 1,0니까 이 좌표를 이렇게 성분으로 갖는 형태로 쓰면 이것이 바로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죠. 그래서 1,0로 표현이 되는데 즉 i라고 하는 벡터는 1,0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점을 시작으로 해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가 1인 벡터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J라고 부르고요. J라고 하는 벡터는 그러면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분 표현 방법은 종점에 있는 이 숫자를, 즉 좌표를 이렇게 성분으로 가지고 오는 거다. 그래서 J라고 하는 좌표는 이렇게 0,1이라는 벡터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차원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i라고 하는 것은 아까 x축에 평행했고 j라고 하는 벡터는 y축에 평행했고 그래서 g축에 평행한 벡터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g 방향으로 g축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벡터를 k라고 불러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이 벡터는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는 지금 3차원 공간이니까 성분이 3개가 들어가는데 K라고 하는 이 벡터는 시작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얼마죠?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0,0,1이죠. 그래서 이 좌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벡터 표현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K라는 요 벡터는 0,0,1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요. 자, 그럼 i라고 하는 벡터는 3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된다? 그쵸? 여기 좌표가 1,0,0이니까 1,0,0하고 벡터 표현 해주시면 되고 j는 뭐가 돼요? j는 이 위치가 0,1,0니까 0,1,0 이렇게 벡터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더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해요. 자,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고 왜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i와 j와 k 이 세 개의 벡터는 모두 다 길이가 1이죠. 즉 벡터의 길이가 즉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표준기저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단위가 되는 벡터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k라는 벡터에다가 우리가 한 3배를 취했다. 즉 3k라는 걸 생각해 보자.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G축 방향으로 길이가 3인 벡터가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뜻으로서 단위 벡터, 그러니까 표준 기저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i의 정의와 j, k의 정의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a, b 벡터가 주어져 있고 2a 더하기 3b를 계산해라. 그런데 i, j, k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 의미는 뭐였다? a라는 벡터에 2를 곱하고 b라는 벡터에 3을 곱하는 거예요. 스칼라 배죠. 그러면 2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들어갈 텐데 지금 a 벡터의 모양을 보면 i 더하기 2의 j 마이너스 3의 k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k까지 있는 걸로 봐서 이 a라는 벡터는 3차원 벡터네요. 그쵸? 그래서 i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 0, 0. 그 다음에 j라는 벡터는 자, 2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0, 1, 0. 그 다음에 k라는 벡터는 0, 0,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벡터의 연산은 어떻게 한다?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자, 지금 첫 번째 값은 1, 0, 0이고 두 번째 값은 지금 2라는 스칼라가 곱해져 있으니까 성분 각각에 곱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0, 2, 0. 그 다음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각각 계산해주면 0, 0,3. 자, 그래서 결과는 성분끼리 쭉 더해보세요. 첫 번째 성분 이렇게 더하면 더하고 빼면 1이 나오고 두 번째 성분 0, 2 더해서 0을 빼면 2, 세 번째 0, 0 더해서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A라는 벡터가 표준 기저 벡터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풀어서 써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A라는 벡터의 모양을 봤을 때 자, 여기 i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j라는 벡터 안에 앞에 2가 있다고 생각하고 k라는 벡터 앞에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1, 2, 마이너스 3. 이 숫자를 가지고 와서 성분 표현한 게 바로 A 벡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벡터가 성분 표현으로 되어 있을 때 거꾸로 이거는 i 더하기 2j 마이너스 3k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벡터는 우리 어떻게 표현 가능할까요? 4i 더하기 7k. 그럼 여기는 지금 j라는 벡터가 없으니까
두 번째 성분은 0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에 플러스 0 곱하기 j로 생각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와서 4,0,7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우리가 이제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b 벡터 4, 0, 7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배해보고 자, 그러면 2, 4, 마이너스 6 그리고 또 분배 그러면 12, 0, 21 그래서 더하면 성분끼리 더한다. 2하고 12 더해서 14 4하고 0 더해서 4 마이너스 6하고 21 더해서 27 맞나요? 마이너스 6하고 21 더하니까 27이 아니라 1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i와 j와 k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앞에다 써주고 i, 두 번째 숫자 써주고 j, 세 번째 숫자 써주고 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표현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바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서 2a 더하기 3b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a 벡터 i 더하기 2j 마이너스 3k다.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b 벡터 b는 4i 더하기 7k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괄호해서 이것은 각각 더하고 빼고 하는 형태니까 분배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2i, 이렇게 계산하면 4j,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k. 그리고 여기도 분배하면 12i, 여기는 21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같은 것끼리 정리를 해주면 마치 동류항 연산하는 것처럼 14i, 그리고 4j, 그리고 마이너스 6k랑 21k 더해서 플러스 15k.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단위 벡터,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4번. 벡터 2i-j, -2k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1인 벡터를 의미해요. 위에 노트에 보면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 벡터를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도 해요. 단위를 우리가 유닛이라고 얘기하고 유닛 벡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u라는 벡터가 있어서 a라는 벡터가 0 벡터가 아닐 때 u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를 그것의 크기로 나누어 준다. 그래서 모양새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것의 크기로 나눈 것을 u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단위 벡터가 돼요.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다라고 했었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쉽게 2차원 평면에서 한번 볼게요. 2차원 공간에서 한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자, 이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위치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벡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 표준 기저 벡터 이용하면 길이가 3이니까 3k로 표현할 수 있겠죠. k라는 벡터가 0,0,1이니까 이 벡터는 0,0,3일 거잖아요. 여기 좌표가 0,0,3이니까. 자, 그러면 이 벡터는 길이가 3인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 아니에요.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표준 기저 벡터는 몽땅 다 단위 벡터네요. 그죠? 길이가 1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3K라고 하는 벡터가 U라고 해보자. 자, U라는 벡터라고 해보자.
A라고 해봅시다. 자, A라는 벡터가 3K 벡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3K 벡터의 크기가 뭐냐면 지금 3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3K 벡터를 그것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 3으로 나누었을 때, 결과적으로 K라는 벡터가 나오죠. 근데 K라는 벡터는 0,0,1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단위 벡터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단위 벡터가 됐는데 결국에 어떤 벡터를 우리가 그것의 크기를 나눠주면 무조건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4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 벡터의 방향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여라. 자, 일단 어떤 모양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K라는 벡터까지 있으니까. 자, 이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원점으로부터 이 위치까지 화살표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 y는 마이너스 1, 여기죠. 지금 평면상에서는. 그리고 g값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벡터는 대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공간상에서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벡터는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길이가 1인 벡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벡터를 단위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라고 했으니까 자, 이 빨간색 벡터의 길이가 1인 이 벡터의 이름을 찾아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 주어진 벡터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벡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의 크기를 구해서 지금 여기 단위 벡터의 설명처럼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나눠준다. 그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벡터의 크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결국에 뭐냐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인 거고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했었죠? 루트 성분 제곱의 합. 그래서 4 더하기 1 더하기 4. 그러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 이 벡터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예요. 길이가 3이고 방향은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단위 벡터를 구하면 이것이 크기니까 주어진 벡터를 지금 구한 크기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단위 벡터가 돼요. 자, 그래서 3분의 1로 곱해준다. 즉, 3으로 나눈다. 3분의 1을 곱한다. 이 개념은 성분마다 적용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단위 벡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그럼 진짜 단위 벡터가 되는가? 단위 벡터의 정의는 뭐였다? 길이가 1인 벡터를 의미한다. 그러면 길이가 1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기 어떻게 구해요?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루트 성분 제곱의 합이다라고 했죠. 성분 제곱의 합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4 그럼 얼마예요? 9분의 9니까 루트 9분의 9 그러면 루트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지금 구한 이 벡터에 대해서 크기를 계산했더니 1이 되었다. 그러면 이 벡터의 이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단위 벡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벡터를 그것의 크기로 나눠준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벡터가 결국에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펜의 길이가 10cm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의 단위는 1cm라고 했을 때 단위를 1로 했을 때 그것의 전체 길이는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이라는 요 전체 길이를 1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로 나누면 되죠? 그것의 크기로 나눠주면 1이 되는 거죠. 단위를 그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구할 때도 벡터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크기가 1인 벡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라고 함은 길이가 1인 벡터다. 잘 기억하시고 이제 2절이 끝나고 3절로 넘어갈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절 시작하기 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고 3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